네, 준비됐나요? 네, 네, 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대동 청년 권씨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도 하고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코로나19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됐니?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코로나19에 대해서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어원은 라틴어 비루스에서 나왔는데 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은 똑같이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생물이라고 하면은 생명이지만 크기가 0.1mm 정도, 그만큼 작은 생물이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미생물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미생물의 종류를 보면은 우리가 흔히 세균이라고 부르는 박테리아, 그리고 곰팡이와 같은 균류, 효모,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바이러스 등을 말합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미생물이라고 한 특징이 있지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크기가 차이가 있는데, 세균은 보통 일반적으로 수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라고 하고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라고 나오겠죠. 그에 비해서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수백 나노미터 정도의 크기입니다.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이기 때문에 대략 10배 정도 크기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균은 여과지에 걸러지지만 바이러스는 그것보다 10분의 1 정도로 작기 때문에 여과지를 그대로 통과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세균은 단세포 생물입니다.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분을 섭취하고 유기물을 생산하고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명체라고 하는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조금 다릅니다. 바이러스는 DNA, RNA와 같은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전 물질을 단백질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체라고 하긴 약간 좀 부족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고 반드시 숙주의 기생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바이러스가 숙주로 들어가서 자신의 유전자를 그 안으로 밀어 넣으면 그 숙주의 효소가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복제해서 증식하는 방식입니다. 즉, 숙주가 존재하지 않으면 바이러스는 증식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에 존재하는 어떠한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는 세균과 다르게 백신을 만들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가 숙주의 세포에 들어갔을 때만 활동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숙주의 세포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백신이라고 한다면은 바이러스를 파괴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숙주인 인간의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의 개발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예전의 형태를 참고하거나 예측하여 만드는 예방책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아까 DNA와 RNA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물질은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DNA의 경우에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RNA는 이것을 이어주는 가교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NA와 RNA의 차이에 말씀드리면은 둘 다 이제 유전을 하는데 필요한 형태입니다. DNA는 그 자체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 RNA는 이 유전 정보를 복제하거나 전달할 때 쓰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두 가지의 화학식을 보면은 매우 유사하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쉽게 말하면은 DNA는 매우 안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한다면은 RNA는 여러 화학 작용에 의해서 금방 변형이 쉽게 되는 불안정한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숙주에 기생한 형태로 살아남고 증식을 하는 그런 물질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희가 한번 급하게 섭외해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 안쪽이 이제 RNA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겉에가 이제 단백질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코로나가 라틴어인데 왕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딱 보셔도 왕관, 그 모습을 띠고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명명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번에 코로나19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유행했던 사스라든지 메르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까지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되게 보기 쉬운 감기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RNA는 DNA와 다르게 불안정하고 쉽게 변형되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스를 보게 되면은 박쥐가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양 고양이
사향 고양이로 전이가 되고 그것이 다시 인간으로 전이된 형태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메르스의 경우에는 박쥐에서 낙타로, 그리고 낙타에서 인간으로 전염된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 코로나19 역시도 앞에 두 바이러스와 비슷하게 박쥐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박쥐에서 바로 오진 않았을 거고요. 요즘의 이야기는 뱀을 통해서 오지 않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이 세 가지 감염병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공통점으로 모두 다 호흡기로 감염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열, 기침, 근육통, 호흡 곤란 등의 공통의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로는 사스의 경우에는 잠복기가 2일에서 10일 정도, 그리고 메르스의 경우에는 2일에서 14일, 그리고 이번 코로나19의 경우에는 1일부터 14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는 사스와 메르스와의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치사율은 앞에 두 감염병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전염력과 전파 속도는 이 두 개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신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얘기를 해볼 텐데요. 바이러스성 질환의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숙주로 들어오는 과정, 그리고 숙주 안에서 증식하는 과정, 그리고 증식된 바이러스가 다시 나가는 과정, 이 세 가지 과정을 막는 것을 백신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바이러스가 어떤 수용체에 달라붙는지, 어떻게 세포 안팎을 드나드는지, 세포 내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증식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경로를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했죠?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말씀드렸죠.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변형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온다고 해도 이 수용체 모양을 변형하면서 백신의 눈을 피해서 계속해서 증식하고 감염하는 행위를 벌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RNA 바이러스의 백신을 개발하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러스를 어떻게 예방할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바이러스는 증식을 멈추는 순간 멸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증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증식하는지를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전파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말 감염, 두 번째로는 공기 감염, 세 번째로 접촉 감염입니다. 접촉 감염은 다들 아시다시피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말 감염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감염자의 침과 콧물 등의 체액이 기침 등을 통해서 외부로 이게 분출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입이나 코로 들어가서 감염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비말은 튀어서 흩어지는 물방울이라는 뜻인데요. 사람이 한번 보통 재채기를 하게 되면은 약 3,000여 개의 비말이 2m 거리 정도가 튀어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염자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비말 감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기 감염인데요. 감염자가 재채기를 하게 되면은 이 비말이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게 되겠죠. 이것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공기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생존 시간이 보통 3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변형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24시간까지 생존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염자가 재채기를 하면은 비말 상태로 떠다니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수분이 마르게 되면은 공기 중에 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타인의 호흡기로 들어갈 경우에 마스크 쓰면 안 들어가겠죠? 하지만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서 생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이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대비를 하는 편이 좋겠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무증상 감염일 것 같습니다. 무증상 감염은 말 그대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된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이러스는 숙주의 몸에 들어와서 활동을 시작하고 증식하고 나가는 행위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이미 증상이 발현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증상이 발현됐을 땐 감염이 되는 것이 쉽겠죠. 하지만 증상이 없을 때에는 아직까지 숙주에서 세포 작용과 증식과 나가는 그런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상 감염에 비해서 훨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상일 경우에는 증상이 있을 때보다 체내에 바이러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감염의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비말 감염을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셔야 한다. 그리고 우리 다들 배웠죠? 재채기를 할 때는 어떻게? 네, 손이 아니라 입을 가리면서 재채기를 하시라라고 배웠습니다.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누에 있는 계면 활성제로 충분히 구석구석 씻기만 한다면은 손톱 안쪽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닌 이상 99%까지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양을 보겠습니다. 이 안쪽을 보면은 이제 RNA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고 겉엔 단백질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비누가 가지고 있는 계면 활성제의 경우는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계면 활성제를 넣고 흔들면은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계면 활성제가 대략 원 두 개의 가운데 선이 있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은 한쪽은 물과 결합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한쪽에는 기름과 결합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과 기름 속에 뚝 던지게 되면은 물과 한쪽은 결합하고 한쪽은 기름과 결합해서 이게 섞이게 되면서 하나처럼 이제 섞이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겉에 지방층이 있어요. 이 지방층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RNA가 들어가 있는데, 사람도 몸에 구멍이 뚫리면은 목숨이 위태로운 것처럼 이 바이러스도 이 겉에 지방층에 뚫려버리면은 죽게 됩니다. 계면활성제가 손에 묻게 되면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방층과 물이 결합하게 되면서 이 지방층이 벗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자주 비누칠을 하고 꼼꼼히 곳곳을 잘 씻어줘야겠죠. 네, 손 소독제의 경우에도 똑같이 바이러스를 사멸시킨다고 하는데요. 비누와 다른 점은 이렇게 손 세정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죽은 바이러스가 손에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꼭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는 것이 더욱더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가 코로나19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알고 대응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강동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강동 119 민생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외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동 119 민생센터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함께 해결하는 과정들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아래에 이렇게 주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주소로 접속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함께 올려주시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를 알아보는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징그러.